마지막 양도세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양도세는 숫자가 한 60개 정도 될 거예요. 숫자가 6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양도세 분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숫자로 정리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숫자는 그리 많지 않으니까 조금하게 따라오시다 보면 금방 끝나요. 숫자, 양도세 숫자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해보죠. 할 수 있다. 한다. 해야 된다. 됐죠? 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자, 해보죠. 양도세 1번 비과세네요. 경작상 경작이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습관적으로 3년 됐죠? 야, 3년 봐요. 하나 잡았잖아요. 벌써. 그런데 가로를 보니까 새로 취득한 농지, 새로 농지 취득 후 몇 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면 수용이라는 것은 3년 이내에 수용이 되더라도 3년 경작한 걸로 봐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개.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교환하는 쌍방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편에 얼마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을 줬는지 아시죠? 얼마? 4분의 1. 됐죠?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요. 3년 4분의 1 이런 걸 시험에서 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납세의무자의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우리 나이가 몇 세가 넘으면 결혼 안 해도 1세대로 인정되는 거 아시죠? 나이? 30세. 30세 이상이면 배우자 없더라도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이제 3번은 그러면 30이 넘지 않았을 때는요. 30이 넘지 않았을 때는 세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요. 있죠. 있어요. 어떤 경우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소득이 있으면 되잖아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는 4번 지문부터 한번 보시죠. 4번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이 규정이 최근 이제 5월 달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조금 변경이 되는 내용이라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보시냐면 옛날 종전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1년이 지난 후에 1년 이상이 여기가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집을 사고 그러면 이제 옛날 집이 있던 사람이 여기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옛날 집을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가로에 보시면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요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예전에는 1년 안에 옛날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 주의할 게 둘 다 양쪽 다요. 옛날 집이나 새 집이나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는 신규 집을 새 집을 사고 옛날 집을 2년 안에 양도를 하면은 종전 집이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새 집으로 우리 그 가족이 이사를 간다. 그 조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둘 다 조정 대상이면 2년 안에 양도하시면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조정 대상이거나 둘 다 조정 대상이 아니었을 때는 3년 안에 양도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은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5번은 이제 부모를 모셨네요. 그럼 부모를 모실 때 양도소득세에서 나도 집이 있고 부모도 집이 있을 때 여기서 부모님의 나이는 60세예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그때는 10년 이내에 둘 중에 하나를 팔면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로를 보니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하되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명이 몇 세 미만일지라도 인정이 되는가요? 그러면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 중에 부모님 중에 둘 중에 한 분만 60이 넘으시면 돼요. 그럼 한 분은 60이 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둘 분 중에 한 분이 60세 미만일지라도 인정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6번은 혼인의 결혼? 그럼 결혼하기 전에 나도 집이 있고 배우자도 집이 있을 때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안에 팔면 특혜를 받아요? 당연히 알죠. 몇 년? 5년. 5년 안에 팔면 특혜를 받습니다. 이런 것만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으로 이사 갔다가 부득이하게 수도권 밖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부득이하게 내려가가지고 수도권 밖에서 집을 하나 샀어. 그런데 다시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버렸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돼가지고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왔을 때는 돌아오고 나서 3년 안에 수도권에 있는 일반 집을 팔면 특혜를 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부득이하게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집을 사서 임시로 살다가 다시 수도권에 들어오더라도 수도권에 집을 들어오고 나서 3년 안에만 팔면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8번은 이제 보유기간 규정이네요. 1세대가 1주택을 원칙은 2년 이상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됐을 때는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고 그 보유기간 중에 다시 2년 이상을 거주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 당시에 취득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은 2년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2년 보유도 해야 되고 들어가서 2년 거주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9번으로 가보죠. 9번은 건설 임대주택이네요. 그럼 건설 임대주택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내가 집을 임차해서 중간에 취득해서 나중에 팔 때까지 그 집에서 5년만 살았더라면 거주가 5년 이상만 거주했더라면 2년 보유는 묻지 말고 비과세입니다. 10번은 수용을 당했네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정부에게 수용을 당했을 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묻지 말고 비과세를 받아요. 그런데 단 주의할 게 일부만 수용이 되고 일부는 수용이 안 됐을 때 그 짜투리가 남았을 때 그 짜투리는 수용당하고 몇 년이 안에만 팔면 비과세 될 것인가?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 그냥 짜투리를 생각해 봐요. 조금 짜투리 남으면 빨리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여유 있게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짜투리가 남으면 수용일로부터 5년 안에만 파시면 돼요. 짜투리는 몇 년이 아니라 5년 안에만 팔면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이주 나버리고 외국 가서 잘못 잘 살아라 막 그랬나 그 욕하라겠죠. 욕 한번 탁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해외 이주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너 나 버리고 외국 가서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이 뭐야 막 이렇게 암기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해외 이주는 무조건 2년 이내 팔면 비과세 특혜를 받습니다. 12번은 외국에 직장 때문에 외국에 나갔을 때 1년 이상 계속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언제나 외국으로 나갔을 때는 2년 이내에 양도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13번은 우리나라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우리나라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직장이나 취업이나 또는 몸이 안 좋아서 다른 지역으로 요양을 떠났을 때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1년 이상만 살고 이사 가면 돼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보유기간 묻지 말고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고가주택 나왔네요.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지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그래요. 실지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이제 15번은요. 매매 사례가액은 내가 이제 그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실지 거래가액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매매 사례가액을 찾는데 이 매매 사례가액은 양도일,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가격입니다. 감정가액도 똑같아요. 감정가액도 양도일, 취득일부터요.
보니까 감정가액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가격인데 원칙은 감정을 할 때는 두 군데 이상의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이제 작년부터 개정이 된 건데 기준시가 10억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한 군데 감정만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기준시가 정부 고시가로 10억이 안 된 자산에 대해서는 감정을 한 군데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10억이 넘는 건 두 군데 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평균치로 잡으시면 돼요. 이제 17번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함께 양도해서, 그래서 함께 통으로 취득이나 통으로 양도해서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내가 임의로 구분 기장을 했어요. 그럼 내가 구분 기장한 것과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이 서로 차이가 나면 내 방식을 인정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분하는 것과 법에서 정하는 것 이제 차이가요. 이 차이가 30% 이상만 차이가 나면은 내가 구분 기장한 것은 불분명한 걸로 보겠습니다. 18번은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하여 고가 취득이나 저가로 양도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부인하고 다시 시가로 재계산하겠습니다. 그럼 19번 한번 연습해보죠. 시가가 8억짜리를 특수관계인 을에게 7억 5천만 원의 양도. 그럼 저가 양도네요. 그럼 차액이 두 개 얼른 차액을 봐요. 차액이 5천입니다. 5천이면 3억은 넘지 않았죠. 그러면 3억은 넘지 않았는데 시가 8억에 5%를 얼른 생각해. 5, 8, 40, 4천. 4천 넘어버렸네. 4천 넘었으니까 거래가를 부인해버리고 시가로 계산하니까 8억 원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차액을 먼저 계산하세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금액을 먼저 계산하시고 그 차이가 3억이 넘었으면 바로 부인해버리고 시가로 가고 3억이 넘지 않았더라도 시가의 5%가 넘으면 다시 부인하고 시가로 다시 계산하시면 돼요. 20번이요. 시가로 9억짜리를 특수관계인에게 10억에 취득, 이제 고가 취득이네요. 그러면 차액이 1억 나왔죠. 1억이니까 3억은 넘지 않았잖아요. 그럼 시가가 9억이에요. 9억에 5%. 자, 그러면 5, 9, 45, 4,500. 4,500 넘어버렸네요. 4,500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났으니까 시가를 거래가 10억을 부인하고 시가 9억을 취득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연습할 때 약간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액 계산할 때 부당행위 계산할 때 시가와 거래가 차이를 먼저 구하시고 그 차이가 3억이 넘었으면 즉시 부인하시고 3억이 넘지 않았더라도 시가의 5%가 넘었는가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시가의 5%가 넘었으면 부인하고 시가로 다시 재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21번은 이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인데 등기된 토지와 건물은 3%니까 100분의 3이겠죠. 이제 22번은 미등기 토지와 건물에 미등기 상태일지라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인정을 해주는데 미등기일 때는 등기시보다 아주 낮게 0.3%만 인정이 돼요. 그럼 1000분의 3이 되겠죠. 앞에는 100분의 3이었고 이번에 미등기는 1000분의 3이에요. 1000분의 3이니까 0.3%가 되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그럼 100분의 7. 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 기타 자산도 1%.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퍼센트를 암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등기된 토지 건물은 3%. 미등기 토지 건물은 0.3%.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7%. 네, 나머지요. 나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 기타 자산 이거는 1%. 26번. 26번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네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으려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셔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3년은 보유해야 돼요. 아무리 적어도 3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되네요. 그럼 17번. 자,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가보죠. 일반적인 건물은 매년 2%씩 공제를 해줘요. 일반적인 건물이나 그래서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들은 매년 2%씩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년에 2%니까
20이네요. 그러면 100분의 20, 20%만 인정이 돼요. 그다음 또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 이것도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아니잖아요. 일반적이니까 여기도 2%. 그러면 2는 4, 40이네요. 40인데 한도가 30%니까 최고 한도는 30%까지밖에 안 됩니다. 한도 적용을 받는 거예요. 한도는 30%까지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보유기간이 32년인 등기된 건물이다. 건물이도 32년도 여기다 2% 되면 2는 4, 2, 3은 6, 64%지만 한도가 30%니까 30%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제 한도 규정이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는 매년 2%씩 올라가되 최고 한도는 30%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다음 30번은 1세대 1주택이고 고가주택 10년을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했네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을 거주했으면 보유기간의 4%, 거주기간의 4%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10년에 사니까 40%, 거주기간 10년에 사니까 또 40%, 그래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을 거주했을 때는 보유기간의 4%, 거주기간의 4%에서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31번으로 가보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국내 소재 고가주택을 6년 5개월을 보유하고 4년 5개월을 거주했네요. 2년 거주했죠. 2년 거주했으니까 보유기간의 4%, 거주기간의 4%. 그러면 4%하니까 4, 6, 24. 네, 4, 4, 16. 그럼 두 개 더 해봐. 두 개 더 하니까 30, 40%. 두 개 더 하니까 40% 되겠네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년 5개월이다. 그러면 6년에다가 4% 곱하고 4년 5개월이다. 그러면 4년에다 4%만 곱해가지고 그 두 개를 더해서 최대 80%만 넘지 않으시면 돼요. 32번은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인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 금액의 종류별로 부동산과 주식과 파생상품과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을 구분해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부동산하고 주식만 나오니까 부동산, 주식 두 개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33번처럼 토지와 주식을 해당 과세기간 중에 처분했네요. 그럼 부동산 하나 팔고 주식 하나 팔았으니까 각각 250만 원이니까 여기서는 최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각각 250, 부동산은 부동산에서 250, 주식은 주식에서 250 두 개를 묶으니까 토탈 500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34번이네요. 국내 소재 미등기. 근데 세율이네요.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을 때는 70%입니다. 네, 10개월을 보유한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이다. 등기는 됐지만 1년이 안 됐으니까 50% 세율입니다. 1년 8개월이요. 등기된 건물이네요. 건물이고 등기되고 1년에서 2년 사이니까 40% 세율입니다. 2년 이상을 보유한 건물이네요. 등기되고 2년 넘었으니까 6에서 45%에 6에서 45%의 초과 누진세율로 가겠습니다. 또 2년 이상을 보유한 등기된 비사업용의 토지네요. 비사업용의 토지는 일반적인 6에서 45%에 10% 할증이 되니까 16에서 55%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원칙은 6에서 45%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10%포인트 할증과세가 되니까 16에서 55%의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39번으로 가보죠.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이 국내 소재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토지 건물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토지, 건물과 동일한 세율이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토지, 건물의 세율과 동일하니까 1년 미만이면 5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국내 소재 주택이다. 주택이고 등기되고 1년이 안 되면 70% 세율이 적용이 돼요.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이다. 1년에서 2년 사이 주택이었을 때는 60%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다음에 2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이다. 2년 넘었다. 그러면 6에서 4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이제 44번으로 가보죠.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세율이 달라요. 이제 분양권은 주택하고 같은 세율을 적용하시면 안 돼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0% 세율이 적용이 돼요. 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1년에서 2년 사이는 60%의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게 남아요. 2년 이상을 보유한 분양권은 2년 넘었더라도 세율은 60%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2년 넘으면 초과 누진세로 가는 게 아니라 분양권은 2년이 넘어도 6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47번은 기타 자산이네요.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세율이 달라요.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묻지 말고 6에서 45%의 초과 누진세로 가요. 그래서 기타 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아시죠?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 묻지 말고 6에서 45%의 세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48번은 이거는 2월 과세하고 관련된 규정인데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이나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월 과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49번은 사업인정고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인정고시로부터 소급해서 2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 경우는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50번은 이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수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에 그 증여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이것도 5년이에요.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받은 특수관계인이 5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세금을 부당하게 줄일 생각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증여 자체를 부인해버리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요. 51번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납세 절차 내용이네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 주시고 부담부 증여에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53번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주의하실 게 허가구역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이에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54번은 주식이 나왔네요. 주식은 여기 주의할 게 반기 6개월. 주식은 거래가 너무나 빈번하다 보니까 6개월 단위로 묶어가지고 6개월의 말일부터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55번은 확정신고네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올해 1년치를 묶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정신고는 이번 연도치는 1년치를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하시면 돼요. 56번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에 신축하고 나서 5년 안에 양도하면서 건물의 취득 가격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격으로 잡았을 때는 그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에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5년 안에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안에 팔면서 취득에 대한 증빙이 없이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격으로 인정을 해줬으면 그 인정을 받았던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물으셔야 됩니다. 57번은 이제 분할납부네요. 분할납부는 양도소득세 분할은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모두 다 분할납부가 되는데 금액은 1,000만 원이 초과되면 2개월 안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초과 2개월 안에 분할이 돼요. 대신에 2,000만 원 이하가 되면 1,00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하면 되는 거고 이제 2,000만 원이 초과됐을 때는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60번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국외자산하고 관계된 건데,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일까지 우리나라에서 몇 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지 알죠?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한하여 국외자산 양도 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또 61번은 국외자산 양도소득 금액이 있으며 그 외국에서 물건을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인정이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외자산을 양도했더라도 연 250만 원을 공제해드리겠습니다. 너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등기로 팔아도, 외국은 등기란 제도가 없는 나라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은 미등기로 팔아도 세율은 70%가 아니에요. 70%가 아니라 6에서 45%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숫자 정리가 끝나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박수는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박수. 이제 이거는 여러분에게 보내는 박수예요. 여러분도 이제 열심히 따라오셨으니까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 숫자를 정리하신 분들은 이제 자신이 자신감 생기죠. 선생님 자신감 안 생겼다고요? 그러면 자, 한 번 더. 자신감 생겨요? 오케이, 올려. 됐죠? 그럼 자신감 생겼잖아요. 이 숫자 정리가 끝나면 어느 정도 자신을 얻으셔야 돼요. 이제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이제부터는 과감하게 문제를 푸세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숫자를 가지고는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관련된 지문이 나왔을 때는 틀리지 않도록 여기는 이 숫자가 들어가지, 여기는 여기에 들어가지, 이건 요거지, 이제 다 풀 수 있어요. 안 되면 또 반복하세요. 그래서 될 때까지 반복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33회용으로 부동산 세법의 숫자 정리를 전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숙달시키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셔가지고 모든 분들, 중개사 홍보하는 모든 분들이 이 숫자 정리는 송은세법 튜브에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